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100년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2차 전지 세계 1위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정말 오랜만에 기회가 온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얼마 안 냅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사한 마음에 10만 명 구독자 기원 자료집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를 총정리해서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무료로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전부 나눠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100년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고요. 2차 전지 세계 1위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는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건 중국 규제입니다. 좀 유독 과하게 들어가고 있는 건데 아시겠지만 규제가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위협적이지 않았으면은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가졌겠죠. 근데 뭔가 내 뒤통수를 칠 것 같고 내 등 뒤에 칼을 꽂을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미리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하웨이 수출 제한을 걸었는데 미국 상무부가 중국 통신 장비 제조사인 화웨이에 반도체 등을 수출하는 일부 기업에 대한 수출 면허 취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중국 내에서 최근 화웨이가 상당히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플, 아이폰에 대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화웨이 너무 센데 특히 화웨이가 최근 들어서 특히 중국이 좀 치고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미국이 반도체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수출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중국을 도와주는 꼴인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웨이가 첨단 기술을 탑재한 신제품을 연일 선보이자 미국이 기술 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강력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기술력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에 제안을 한 거고요. 화웨이가 자사의 최초 AI 노트북인 메이트북 X 프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메이트북 X 프로 AI 노트북 안에 들어가는 AI 가속기가 누구 거냐? 바로 인텔의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화웨이 수출 제한 조치가 나오고 인텔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메이트북 X 프로 출시는 상무부가 인텔의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허가를 해준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니 이거 수출 왜 허가해줬냐? 이거 안 해줬으면 나올 것도 아니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먹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수출하지 마라고 하면서 규제를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화웨이 수출 제한이 발표가 났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중국에 대한 제한 조치를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최근에 반도체 AI 기술 관련해서는 제한 들어가는 거 알겠는데 이외에 뭐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은 바로 관세입니다. 야, 돈을 많이 내라는 거죠. 야, 너네 그렇게 수출하고 싶냐? 야, 그러면 관세 이만큼 내. 그럼 수출하게 해줄게. 그럼 사실 관세를 많이 내버리면은 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미국에다 수출하지 마란 뜻을 관세를 올림으로써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전기차 관세가 4배 정도 인상될 걸로 전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중국이 전기차를 팔지 마세요. 미국에다가 팔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전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현행보다 4배로 올릴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는 14일 발표하기 위해 중국 수입품 관세를 막바지 조율하고 있으며 주요 전략 광물, 뭐 히토류 같은 거겠죠. 뭐 흑연, 태양광 발전 관련 제품 등 크게 높일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조금 이 영향력이 큰 제품들에 대해서 야, 너네 수출하지 마. 너네 관세 이만큼 높여버릴 거야 라고 14일에 발표를 한다라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차종의 자동차에 2.5%의 추가 관세도 부과할 것으로 관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이외에서 생산돼서 들어오는 자동차도 안 되고 그냥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만 살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거죠. 애초에 중국은 미국 내에 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과 좀 협약이 있고 연관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제품만 쓸 수 있고 예를 들어 우려 기업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미국 내 공장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이만큼 먹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약 411조 4,500억 상당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를 1년간 검토한 끝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전기차 관세는 중국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겠다는 뜻이고 차단시켜 버리겠다는 의지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만약에 이번 바이든 정부가 11월에 트럼프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바이든 트럼프 패권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AI 반도체 첨단 산업을 둘러싼 중국과의 패권 경쟁 격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일단 우리는 경쟁을 격화하겠다. 우린 규제하고 관세 넣고 할 수 있는 싸움 계속하겠다. 중국이 끌어올리고 중국이 밑에서 기어오르는 꼴을 못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경쟁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시에 중국산에 대한 60%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야, 너가 규제해. 근데 중요한 건 중국 규제는 나도 해. 서로 다 방향을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 규제입니다. 이거는 방향이 다르지가 않아요. 중국을 관세를 먹이고 중국 규제를 먹이고 중국이 못 올라오게 하는 거는 사실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같은 거죠. 왜? 미국을 위한 오로지 뭐다? 미국의 성공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게 현 대통령들인데 사실 중국이 올라오는 거는 뭐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미국 자체의 악재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국영은행 대출 등 막강한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자국 기업의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가격 경쟁력을 줬다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돈을 쏟아부어 주니까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싸게 발행했다라는 거예요. 훨씬 싸게 생산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잘 만들어서 기술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돈을 때려줘서 가능했던 일이고 아니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제품들을 제한을 넣고 이 시장을 혼란시키다 보니까 규제를 먹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대선에서 누가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이기던 간에 중국 관세 규제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관세를 먹이고 중국 규제를 매기는 건 누가 되든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한 관세 4배 인상 또는 관세 60% 이런 이 어떤 극한의 이 관세 정책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미국이 어느 정도 되길래 이 전기차 시장, 전기차 이 수출 관련해서 이슈가 큽니까?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은 이 중국의 전기차 점유율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7, 18, 19, 20 쭉쭉쭉 올라오는데 누가 봐도 2020년도까지는 이 분홍색이 중국, 그 다음에 이 하늘색이 유럽, 이 연두색이 미국입니다. 누가 봐도 유럽이랑 중국이랑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미국까지 합치면 오히려 중국보다 우세한 상황이 2020년도였는데 2021년도에 이 두 개를 합쳐도 사실 못 이기다가 2022년도에 중국이 압도적으로 시장이 커집니다. 전기차 점유율이. 그리고 2023년도 작년에 다시 한번 한 20% 이상의 성장세가 나와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 올해입니다. 올해까지도 20% 거의 30% 가까이 성장하겠다고 발표한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 합쳐 남은 걸 다 합쳐도 중국을 못 이기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중국이 못 들어오게 막겠다라고 하는 건데 시장이 제일 큰 건 어디다?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이 얼마입니까? 예, 170만 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170만 대의 시장이 지금 1010만 대를 규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족하죠. 170만 대 안에서 규제를 매겨서 중국이 타격을 받는다?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면 적어도 중국이 타격을 입으려면 미국이 혼자서가 아니라 당연히 뭐예요? 유럽과 함께 같은 방향을 갔을 때 어느 정도 타격이라든가 한 방 매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혼자 가면은 이걸로는 뭘 매기거나 영향 주기 쉽지 않다. 유럽이랑 손을 잡아야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이 손을 잡았습니까? 또 유럽은 어떤 방향인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럽의 방향을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를 막으려면 관세율을 50%로 올려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렸다라는 건 아니고 올려야 중국을 막을 수 있다. 유럽 내에서 완성차, 자기네들 완성차를 쓰고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자국 전기차 회사에 지급해 유럽 전기차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게 EU의 의심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게 기술력이 좋아서 이게 싸게 만드는 법을 발견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중국에서 돈을 때려 부어 주니까 좀 싸게 저렴하게 차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시장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강제로 싸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올바른 경쟁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EU는 이르면 5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예비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경쟁하면 안 되지. 그럴 거면 돈 더 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EU가 관세 외에도 중국 전기차 견제를 위한 보안상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유럽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고 같은 길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중국을 물론 합쳐가지고 전체 절대량을 이길 수는 없지만 미국 혼자서는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손잡는 게 중요했는데 유럽연합도 이 중국 자동차에 대해 터무니없는 가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같이 관세를 올리고 규제를 먹이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중국이 못 들어가는 자리를 누가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기업, 들어갈 수 있는 완성차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기업이 어디겠습니까? 그 기업이 아시겠지만 바로 현대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차는 이번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이 완성이 되는데 거기에 뭐까지? 하이브리드까지 홀류 생산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기차만 양산하려고 했는데 아니 하이브리드가 너무 잘 나가네. 이거 홀류 생산 좀 하자. 현대자동차가 미국 전기차 공장 투자 계획에 하이브리드 차 생산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조지아 공장에 하이브리드 차 생산용 설비를 추가할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생산은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10월 정도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미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너무 잘 나가는 하이브리드 차도 좀 같이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PHEV, 이게 하이브리드고요. 우리에게 전략적인 주제라며
우리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개척자 역할을 해왔고 그런 점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용하고 싶다는 뜻은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에 하이브리드 홀류 생산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신형 투싼을 미국 시장에 공개하면서 이 모델을 기존의 내연기관 차와 하이브리드 그리고 PHEV 버전으로 모두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이브리드에 좀 힘을 주고 있고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뭘 하고 있습니까? 하이브리드 이 들어가는 이 배터리를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 현대차 그룹이 차세대 하이브리드 차 생산을 위해 연간 20만 대 규모의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국내 차량 부품 관련 협력사에 하이브리드 배터리 신규 협력사 선정을 위한 구매 차별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판매량을 더 늘리기 위한 또는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협력사로부터 20만 대 배터리를 확보하는 것은 하이브리드 차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전기차는 아직 완벽하게 내가 넘어가기 좀 그렇고 그렇다고 지금 내연기관 차로 계속 가자니 내가 5년 넘게 탈 건데 좀 그렇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하는 사람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로 넘어간다는 거죠. 내연기관 차 절반, 그 다음에 전기차 절반. 왜냐면 뭘로도 갈 수 있다 보니까 사실상 가장 지금 딱 5년 이상 탈 거라면 좀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죠. 현대차 기아는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신차를 목표로 신형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좀 하이브리드의 진심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전기차랑 같이 준비하고 있구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은 뭐라 했습니까? 현대차가 해외 진출한 수혜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중국이 못 들어간다 한다면은 사실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반사이익 수혜거든요. 그럼 그 기업이 어디냐? 바로 서현이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서현이와는 현대자동차 1차 부품 협력사인 서현이와가 약 935억 원을 투자해 조지아주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합니다. 지금 환율 올라가지고 1,000억 넘었겠죠. 그리고 현대차와 약 50년째 협력 관계를 이어온 서현이와가 인도 타밀나두에 공장을 새로 설립하고 부품 경량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사실 현대차가 인도법인 상장도 준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주 인도법인 가치 수혜를 잇는 기업이 서현이와다 말씀드리고요. 지난해 기준 매출액의 53%가 현대차, 34%가 기아에서 나왔고 나머지 한 13% 정도가 포드벤츠, 폭스바겐 등등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요하진 않죠. 당장 중요한 건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그러니까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전기차 관세, 미국 진출 국내 완성차 기업이 수혜받을 전망입니다. 그게 어디다? 서현이와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지지부진한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저가를 찍은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부터 저는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 관세 들어가고 중국이 미국 진출 못하게 되면은 반사익 받을 기업은 현대차다. 그리고 그 따라다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일 날 발표되는 중국 관세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중국이 못 들어가게 되면은 반사이익을 받는 기업은 현대차고 그 관련된 서현이와 관심을 두겠습니다. 조지아랑 인도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10만 명 기원 이벤트로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저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설치하면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니까요. 무료니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꼭 접속을 하시고 접속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을 데가 없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100% 무료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네,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HBM, 그 다음에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기원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10만 명 기원 HBM, AI 반도체, 그 다음에 XR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그 다음에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꼭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단타 김동석 대표의 카톡방에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단타 매매방 오픈해가지고 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 글을 꼭 한번 읽어보셔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5월 10일, 9일, 8일, 7일, 3일 추천주도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시작 전에 저희가 무료로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로 제가 직접 운영할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 주강의 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10만 명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딴 거 안 바랄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